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기 꺼려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와 변호사, 이 두 직업군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서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언장, 연명의료 결정서, 사전의료 의향서입니다. 왜 하필 이 사람들이 먼저 준비할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았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법적으로 얼마나 복잡해지는지를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은 40대에 이미 이 세 가지 서류를 다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본인이 매일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래요. 준비 안 한 환자, 가족들이 병실에서 싸우는 모습, 환자 본인은 의식이 없는데 가족들끼리 연명치료할지 말지 다투는 모습,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법정까지 가는 모습,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대 가족들에게 그런 짐을 남기지 않겠다고 미리 준비했대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후반에 벌써 유언장을 작성해뒀답니다. 본인이 상속 관련 소송을 수없이 많이 맡아보면서 깨달았대요. 유언장 하나만 제대로 써놨어도 가족들이 10년 동안 법정에서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걸 안 해놔서 평생 후에 좋던 형제가 남남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이 들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 이런 일은 나이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정신 멀쩡할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메모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이게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먼저 유언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엄청 부자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을 놓고 가족들이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식들 공평하게 사랑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재산 분배 문제가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70대 김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셨는데요.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 원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주장하더래요. 자기가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요. 그럼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도 매달 생활비 보내드렸다면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딸은 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아플 때마다 간병했으니까 자기 몫이 더 커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이 가족은 5년 동안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나갔어요. 할머니가 남긴 재산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는 이제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명절에도 따로따로 지냅니다. 할머니가 유언장 하나만 써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유언장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 받는 겁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도와줍니다. 비용은 대략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0만원 안팎입니다.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20만원이 나중에 가족들이 수천만원 쓰면서 싸우는 걸 막아줍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실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 목록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주식계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뭘 얼마나 줄지 미리 생각해 가세요. 거기 가서 변호사가 다 물어봐 줍니다. 그럼 그대로 문서로 만들어주고 공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인정받는 유언장이 완성됩니다. 혹시 공증사무소 가기 부담스러우시면 차필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필 유언장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손으로 직접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치면 안 됩니다. 날짜도 정확히 써야 합니다. 2025년 10월 9일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본인 이름 쓰고 도장 찍거나 지장 찍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공증받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유언장에는 뭘 써야 할까요? 첫째,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명확히 쓰세요. 큰아들에게 아파트, 둘째에게 예금 얼마, 딸에게 주식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둘째, 왜 그렇게 나눴는지 이유도 간단히 쓰세요. 큰아들이 나를 오래 모셔서, 둘째가 사업 실패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이유를 쓰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셋째,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도 쓸 수 있습니다. 화장할지 매장할지, 장례식은 조촐하게 할지, 이것까지 써두면 자녀들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썼다고 끝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새로 쓰면 됩니다. 자녀 중 누가 특별히 잘해줬다. 또는 누가 불효했다.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 이럴 때마다 새로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써두세요. 나중에 마음 바뀌면 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유언장을 숨겨두지 마세요.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 명, 가장 믿을만한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알려두세요. 어디에 보관했는지 말해주세요. 아니면 공증사무소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족들이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명의료 결정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연명의료 결정서가 뭐냐면 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중환자실에 온몸에 튜브 꽂고 기계에 의지해서 숨만 쉬고 계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의식도 없고 회복 가능성도 없고 그냥 기계가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 상태. 본인은 그걸 원하실까요? 대부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 의사를 밝혀두지 않으면 가족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인지 아십니까? 서울에 사시던 60대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더래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금 인공호흡기로 겨우 숨만 쉬고 계시는 상태라고요.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은 끝까지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령 의식이 없어도 살아만 계시면 된다고요. 딸은 의견이 달랐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면서 편하게 보내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족은 3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아들과 딸이 병실에서 매일 다퉜어요. 그 사이 박 선생님은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튜브 꽂힌 채로 누워 계셨습니다. 의료비만 매달 1,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6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그 가족은 지금도 서로 원망합니다. 아들은 딸이 아버지를 빨리 포기하려 했다고 원망하고 딸은 오빠가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원망합니다. 박 선생님이 연명의료 결정서를 미리 써뒀더라면 어땠을까요? 본인이 이미 의사를 밝혀뒀으면 가족들이 그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본인 뜻대로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을 거고 가족들도 서로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연명의료 결정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 검색하시면 가까운 등록기관 찾을 수 있습니다. 가셔서 상담받고 서류 작성하면 끝입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냥 가셔서 상담받고 서명하면 됩니다. 연명의료 결정서에는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췄을 때 가슴 압박하고 전기 충격 주는 거요. 둘째, 인공호흡기. 스스로 숨 못 쉴 때 기계로 숨쉬게 하는 거요. 셋째, 혈액투석. 신장이 안 좋을 때 피를 걸러내는 거요. 넷째, 항암제 투여. 말기 암일 때 항암 치료하는 거요. 이 4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본인이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서 쓰면 치료를 안 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치료 가능한 질병은 당연히 다 치료합니다. 다만 회복 불가능한 임종 단계에서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통증 완화 같은 건 다 해줍니다.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거지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서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다시 등록기관 가셔서 철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일단 작성해 두시고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그때 바꾸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이건 연명의료 결정서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연명의료뿐만 아니라 내가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어떤 의료행위를 받고 싶은지 받고 싶지 않은지를 미리 밝혀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치매에 걸려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암이 발견됐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본인은 의사표현을 못합니다. 이럴 때 가족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할까요 말까요? 수술하면 고통스럽지만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수술 안 하면 편안하지만 빨리 가십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사전의료의향서를 써뒀다면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밝혀뒀으니까요. 나는 치매 걸려서 의식 없는 상태에서는 수술 같은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끝까지 치료받고 싶다. 이렇게 본인 뜻을 미리 써두는 겁니다. 사전의료의향서에는 더 구체적인 것들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싶은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지, 집에서 맞이하고 싶은지,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다 써둘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이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하지만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가면 표준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면서 작성하실 수도 있고
집에서 직접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가족들에게 알려두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의향서를 작성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라고 말씀해두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 유언장, 연명의료 결정서,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건 가족을 위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준비 안 해두시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산 문제로 싸우고 치료 문제로 다투고 서로 원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가요?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미워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미리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가족들과 대화하세요. 혼자 조용히 써두기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 불러놓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재산을 나눴는지, 내가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내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미리 나누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 대화가 나중에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70세 생일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불편해했대요. 아버지 왜 이런 이야기 하시냐고. 하지만 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하시더래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나중에 너희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싫다고. 그래서 지금 다 정리해 두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자녀들이 눈물 흘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대요. 지금도 그 가족은 명절 때마다 모여서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형제자매끼리 우애 좋게 지낸답니다. 반대로 준비 안 해두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가족들이 법정에서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평생 우애 좋던 형제가 남남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는 준비해서 가족들이 평화롭고 누구는 준비 안 해서 가족들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할 때, 정신 멀쩡할 때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치매 오고 판단력 흐려지면 그때는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공증사무소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내 지역 공증사무소 검색하면 나옵니다. 전화해서 유언장 공증 상담 예약 잡으세요. 둘째,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찾아보세요.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등록기관이 나옵니다. 전화해서 연명의료 결정서 작성 상담 예약 잡으세요. 셋째, 사전의료 의향서는 집에서 미리 생각해보세요.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떻게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지 메모해두세요. 그리고 가족 회의를 하세요. 자녀들 시간 맞춰서 다 같이 모이세요. 식사하면서 이야기 꺼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자녀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이 대화 한 번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족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불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번 써놓고 끝내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1년에 한 번씩은 꺼내서 읽어보세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수정하세요.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 재산이 늘었다 줄었다, 건강 상태가 바뀌었다. 이럴 때마다 업데이트하세요. 살아있는 문서로 만드세요. 그리고 보관 장소도 중요합니다. 금고에만 넣어두지 마시고 사본을 만드세요. 원본은 공증사무소나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사본은 믿을 만한 자녀에게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보관했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 불편함을 지금 감수하시면 나중에 가족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먼저 준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준비 안 한 사람들의 비극을 매일 목격하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아셨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이미 준비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꼭 대화 나누세요.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